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희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코비드-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NEJM 2020년 2월 12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과 근육통 혹은 콧물만으로 코비드-19를 의심한 사례이기 때문에 혹시 나도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대만에서 보고한 사례고요. 중국에선 약 300만 명 정도의 대만인이 우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만으로 코비드-19를 가지고 들어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례인 이 사례도 중국 우한에서 2020년 1월 20일까지 일을 했던 52세 여자 환자가 대만에 들어오고 난 후에 열이 났다고 합니다. 1월 25일에 병원을 방문한 거죠. 의료진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바로 코비드-19 감염을 의심하고 입원을 시킨 거죠. 그럼 52세 여자 환자는 누구한테 감염이 됐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월 20일에 대만으로 오는 비행기에 대만 코비드-19 확진된 1번 환자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1번 환자는 1월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425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잠복기가 5.4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만 1번 환자가 접촉하고 나서 52세 환자가 열이 나서 병원을 방문한 시점이 25일이었으니까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잠복기 5.4일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52세 여자 환자는 열과 근육통 말고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폐렴은 보통 기침도 하고 숨도 가쁘고 가슴 아파 혹은 설사 증상을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열과 근육통만 있었다고 해요. 열과 근육통만으로 의심을 하고 검사를 딱 해봐가지고 코비드-19가 확진된 사례라는 거죠.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했는지 알아보니까 다들 아시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랑 항생제인 레보플록삭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에 대한 정확한 체계가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사용하고 항생제인 레보플록삭신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경험적 항생제 치료라고 하는데요. 치료 5일째가 돼서야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인후통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 사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례만 보면 열과 근육통이 초기 증상이고 기침, 콧물, 인후통은 시일이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엑스레이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빠지긴 했지만 산소 포화도 수치는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산소 치료 없이 타미플루, 레보플록삭신을 사용하면서 호흡곤란이 나빠지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2세 여자 환자의 남편 사례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 이 환자도 중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대만에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만 내에서도 코비드-19 확진자를 만나거나 의사 환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1월 21일에 부인을 대만에서 만나서 밥 먹고 부부침실에서 잔 것 말고는 특별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1월 25일에 부인이 진료를 보러 병원에 간 거죠. 그날 남편은 콧물만 있었다고 해요. 콧물만. 그런데 이 남편분이 촉이 좋았는지 의사에게 자신도 코비드-19가 의심된다고 말을 했대요. 그럼 의사가 묻겠죠. 열이 있나요? 없는데요. 기침 있나요? 없는데요. 호흡곤란이나 흉통이나 설사나 이런 증상이 있나요? 없는데요. 오직 콧물만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콧물만 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켜보세요. 그렇지 입원을 시키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대만 의사분이 부인이 옆에 있었던 게 크겠지만 이분도 입원을 시켰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월 28일 입원하고 3일 만에 코비드-19 양성이 나온 겁니다. 콧물만으로 의심을 하고 입원을 시킨 건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분은 입원하고 나서 이틀 후에 근육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부인한테 썼던 타미플루나 레보플록삭신 같은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고만 합니다. 산소 포화도라든지 다른 여타 활력 징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여튼 두 분 모두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입원 치료 중으로 큰 문제 없이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바이러스 폐렴이라 하면은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례를 봤을 때는 열과 근육통 혹은 콧물만 초기 증상으로 있었다가 이후에 증상들이 하나 둘씩 발생했던 사례였습니다. 타미플루와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단순 감기처럼 보일 수 있는 질환이 이 코비드19의 성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건강 체질이 코비드19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모쪼록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동안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참석하는 것을 삼가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루빨리 이 코비드19 사태가 종결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채널 강인구였습니다.